안녕하세요. 아사넬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원장이자 전문의 김영무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허리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많이 받으시는 신경 차단술 그리고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주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주제이고 알려드릴 내용도 많은 것 같아서 기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외래에서 참 많은 허리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으시고 이 시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작정을 하고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해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과연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허리 통증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는 경우는 1년간 한 20%, 5명 중 1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한 번이라도 아픈 경우는 한 80%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 80% 정도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허리가 아픈 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아프게 되는데요. 50세 이상에서 허리 통증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서 5명 중에 1명 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허리 통증을 달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만 이제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이제 보시면은 업무상 질병 요양 1 위가 요통이다. 일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죠. 예, 목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다음으로 한국인의 질병 부담 1 위가 당뇨, 2 위가 요통. 50세 이상 여성의 10명 중 3명이 요통 환자다. 정말 많이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 1 위가 요통이다. 자, 이제 이게 이 위에 있는 질병 부담 2 위 이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요통으로 실제 막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 대신에 우리의 삶을 좀 많이 갉아먹고 돈도 좀 많이 쓰게 하고요. 시간도 많이 갉아먹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 저희 한국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질환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질병 부담을 좀 많이 주는가 이런 거를 나타낸 도표인데 1 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에게서 1위 당뇨, 2 위가 이제 허리 통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을 안기는 질환이 되겠고 여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당뇨병이 1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실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통증이 1 위였고 지금도 2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허리의 구조를 일단 먼저 보고 어디에서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가장 앞쪽에는 이제 디스크가 있습니다. 예, 모두들 아시는 그 구조물 맞고요. 그 안쪽으로는 이제 척추관, 척추관이랑 우리의 소중한 척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국수 가닥처럼 생긴 게 척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척수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척추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이제 관절이 존재하게 되고요. 옆쪽으로는 척수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허리를 나타낸 구조이기 때문에 다리로 가는 척수신경이 되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디스크는 이렇게 탈출이 된 디스크이기 때문에 옆으로 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좀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증상이 생기게 되겠죠. 방금 보신 그림처럼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아시는 증상들입니다. 허리가 아프고요. 엉덩이가 아픕니다. 예, 굉장히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깁니다. 이 방사통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다리 쪽으로 쭉 뻗치면서 내려가는 통증, 뭐 어떤 분들은 절절거린다라고도 표현을 하시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면은 이제 감각이 좀 이상해집니다.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만져도 잘 모르게 되고요.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마비 증세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증상도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게 돼요.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잠깐 쉬다 보면은 약간 증상이 나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는 파행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행증이 나타났다 하면은 이거 어딘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구나. 이거는 협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웰에서 엑스레이를 많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디스크가 어느 정도는 보이게 되는데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위쪽에 보이는 거는 정상 디스크입니다. 정상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 조금씩 디스크에 퇴행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노화 디스크라고 부르게 되고 디스크가 처음에 이제 뒤쪽이 약간씩 돌출이 되게 돼요. 이럴 때는 돌출된 디스크 혹은 뭐 팽윤 디스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진행이 돼가지고 아예 이렇게 확 튀어나왔다. 튀어나오고 신경을 누른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출 디스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낮아진 경우도 외래에서는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죠. 저는 디스크인가요? 네. 저는 어디서 디스크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질병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질병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운동을 했어요. 혹은 오늘 내가 평소보다 좀 불편한 자세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허리가 좀 아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운동 자체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시는 자세를 교정을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이 밑에 거는 아니고요. 이 위에 외상, 뭐 교통사고라든지 낙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염좌, 타박상, 골절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주제에는 이런 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에 있는 질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병도 척추에 생기는 질병이 있고 아예 척추랑 상관이 없는 질병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고관절이나 아니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에서 이 통증이 생겨서 허리 통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해부 그림을 다시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스크에는 디스크 자체의 손상이나 아니면 디스크의 일부가 찢어지는 디스크 내장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는 척추체라는 뼈가 존재하는데 우리 골다공증 가지신 분들 꽤 많으시죠?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이쪽에 압박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에 의한 여러 가지 통증도 허리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척수가 있는 곳과 척수 신경이 나가는 곳에 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쪽에 생기는 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여러 가지 유착 등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허리에는 관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밖에 이 그림에는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척추의 그 축이 틀어지는 척추 전이증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근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인대, 이곳에 문제가 생겨서 다양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런 근육이나 인대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인대 같은 경우에는 골화가 되게 되면은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허리 질병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가장 쉬운 거는 운동이랑 그다음에 자세를 교정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좋아지면은 이제 가장 해피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집에서 하는 자가 치료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그리고 허리 쪽 근육을 풀어주는 충격파 치료 등이 있겠고요. 만약 이러한 치료로도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주사나 시술, 그리고 수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사와 시술이 되겠고요. 이 주사 안에는 신경 차단술이나 뭐 프롤로 주사, 통증점 주사 등이 있겠고, 시술에는 신경 성형술이나 고주파 시술, 그리고 척추 내시경 시술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경 차단술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경 주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마 맞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엎드리고 나면은 등 쪽으로 주사를 이렇게 꽂아서 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주사 바늘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표한 지점에 약을 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 주사 영상을 보시면 이 우측 사진과 같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바늘이 들어오고요. 여기 이 까만 거는 아직 약을 저희가 집어넣은 건 아니고 약이 들어가기 전에 원하는 공간에 저희 바늘이 잘 도착을 했는지 확인하는 조영제입니다. 그래서 조영제로 이렇게 길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드리게 됩니다. 예,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주사가 뭐 척수를 찌르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놓아드리는 주사는 대부분 이 척수 앞 공간이나 척수 뒷 공간, 이런 여유 공간으로 바늘이 들어가게 됩니다. 척수를 찌르면은 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주사 3가지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허리 중앙부에 놓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의 가장 중앙부 쪽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중앙부 주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약을 주입을 하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이제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런 주사가 이렇게 뒤쪽에서 와서 파란색 부분에 약이 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이제 척수의 뒤쪽 부분에다가 약을 이제 주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사보다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놓는 주사인 옆구리 주사입니다. 저는 외래에서 실제로 다리 쪽으로 많이 가는 주사예요. 그리고 좀 깊이 들어가는 주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는 건데요. 어 이 주사는 아까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파란색 범위로 약이 주로 퍼지게 되는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척수의 앞쪽 공간으로 약이 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로 가는 신경도 많이 적셔 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로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꼬리뼈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꼬리뼈 주사는 이렇게 척추가 허리뼈가 있고 밑에 천골, 골반뼈죠. 골반뼈가 있고 여기 꼬리뼈가 있는데 꼬리뼈의 조금 위쪽 부분에 마치 주사를 놓으라는 듯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뼈에.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저희가 바늘을 삽입을 하고 약을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이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 영역으로 약이 퍼지게 되고요. 이제 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꽤나 안전한 주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좀 있는데요. 꼬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은 데까지 저희가 약을 드리기 위해서는 약을 좀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에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유착 좀 눌러붙어 있는 곳이 있을 경우에 약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다른 주사를 겸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좀 보실 건데요. 2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 오른쪽에 엉덩이 통증, 다리 통증 이렇게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번과 4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흘러내리셔서 여기 지금 3번과 4번 사이 쪽인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흘러내렸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 주사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번 하셨고 2번 하시고 나서 증상이 거의 다 없어지셔서 지금은 이제 안 오고 계십니다. 예, 완치가 되셨죠. 다음으로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 이제 양쪽 다리가 좀 시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m 정도 걷게 되면은 이분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행증 증상이 되겠고요. MRI 보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한번 축이 좀 틀어집니다.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으신 분이고 전방 전이증 그 뒤로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환자분 우측과 좌측 각각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증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양쪽으로 주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1번 했고 오른쪽은 이제 2번을 했는데 처음에 좌측을 하고 나서 보행 거리가 증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주사를 옆구리 주사를 2번 하시고 나서는 이제 증상이 다 좋아지셔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주사로 해결이 되면은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신경 성형술, 시술까지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성형술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뭐 신경을 성형수술해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어떤 건지 아예 이제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척수 주변 공간, 아까 앞 공간과 뒷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에는 이제 끈끈한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착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 유착이 생겼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그때 그 유착이 되겠습니다. 이제 허리를 이렇게 엎드려 놓은 모습이 되겠는데 이쪽이 머리 쪽이고 여기가 꼬리 쪽입니다. 해서 척추의 이 밑부분, 주로 밑부분에 유착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환자분들도 항상 아파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바지를 입을 때 주로 벨트가 착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경 성형술은 이런 유착을 제거를 해주는 시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일반적인 신경 성형술은 약물을 통해서 화학적으로 이 유착을 없애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풍선 신경 성형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경 성형술인데 이걸 시행하는 카테터 끝에 풍선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을 이용해서 물리화학적으로 유착을 제거한다, 뜯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의사들이 조작을 하는 컨트롤러 부분이고 이 끝에 부분이 환자분 몸속에 들어가는 관입니다.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좌우로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관을 위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철사도 넣을 수 있고 자, 지금 방금 여기에 주사기로 무언가를 넣으니까 이 카테터 끝부분에 풍선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 안에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풍선을 부풀리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던 유착을 일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의 혈액순환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로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풍선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약물 주입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 가지고 약물을 이렇게 끝에다가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카테터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염증이 생겼습니다. 염증이 생겨 가지고 그 다리로 가는 신경줄기 빨갛게 부어올랐네요. 자, 염증이 생기고 나면 이쪽 부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도 굉장히 끈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서 잘 안 풀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붉은색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긴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꼬리뼈 주사에서 마치 저희가 주사를 놓으라는 듯이 생겨 있다는 그 열공이 되겠습니다. 구멍이고요. 이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요. 네. 처음에 이제 조영제랑 약을 이쪽으로 주입을 해서 어떻게 들어갈지 길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제 관이 들어갑니다. 이 관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것이 지금 아픈 신경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이 노끈처럼 생긴 것들이 유착입니다. 그 유착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관이 올라가서 풍선을 부풀렸다 다시 줄였다 하게 됩니다. 네, 유착이 떨어졌습니다. 유착이 떨어졌고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유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떨어진 부분에다가 이제 약을 저희가 넣어드려서 염증을 좀 더 제거하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조영제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신경 성형술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신경 성형술 케이스 좀 보실 건데요. 72세 남자분이셨고 허리랑 오른쪽 다리가 아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20분 정도 걸으면은 주저앉는 증상, 파행증이죠. 예, 파행증이 있으셨고
지금 이제 4번, 5번 쪽으로 디스크가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눌리는 증상이 있으셨던 분이고, 이분은 이전에 주사를 맞았을 때는 일주일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 시행을 하였고요. 지금 이건 척추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 원래는 조영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마치 끊어지듯이 이렇게 표현이 안 된 모습이고, 시술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굵게 올라가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유착이 해결이 된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은 시술 9개월 후까지 약 80% 정도의 통증이 호전이 되었고, 걷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6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이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른쪽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이에요. 엉덩이부터 다리, 발바닥까지 쭉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분이고, 이제 보시면은 허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고 5번 이제 천추 1번 쪽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으셨던 분이에요. 역시나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관이 들어가 가지고 이쪽에서 풍선을 확장을 합니다. 원래 풍선 확장하기 전에는 조영제로 길을 만들어 보니 이쪽이 잘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풍선으로 확장을 하고 나서 다시 조영제를 쏴 보니 이런 식으로 길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유착이 해결이 된 거죠. 시술 3개월 이후에는 약 70% 정도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증상 호전된 게 1년 이상 유지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한 표인데요. 하나씩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주사기로 하는 주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경 성형술은 특수한 카테터를 삽입을 한 다음에 하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신경 차단술은 약을 안에 넣어들여서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 성형술은 이런 주사의 효과에 더해서 유착을 박리를 한다. 이로써 좀 근본적인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이제 명확하게 좀 나뉘는데요. 우선 신경 차단술은 간단히 할 수 있는 주사인 만큼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대신에 이제 효과가 좀 짧을 가능성이 있고, 유착의 제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넣어드리는 약 중에 유착을 제거할 수 있는 약도 있기는 한데, 단순히 이제 화학적 작용만으로 유착을 제거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주사기로는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도 긴 카테터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카테터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적으로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 입원이라는 게 1박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낫병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경 차단술은 초기 가벼운 질환의 이제 첫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반복된 신경 차단술 이후에도 통증이 있을 때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외래에서 허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다리가 저리면 항상 허리 문제인가요? 아니죠. 예, 실제로 말초 신경이나 혈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의 문제라 하더라도 허리가 아니고 골반이나 엉치 쪽에서 시작이 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 되겠죠. 다리 뒤쪽으로 저림감이 내려가는데 실제로는 허리에서는 문제가 없고 엉덩이 쪽 근육에서 신경이 포착이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엑스레이에서 허리 문제가 없다는데 왜 저는 허리가 이렇게 아플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엑스레이는 거의 뼈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이나 디스크, 그다음에 인대, 근육 이런 중요한 조직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고 "아 큰 문제는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심한 골절이나 뭐 심한 허리 축의 이상, 그리고 "허리뼈의 노화 현상이 많지는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다 넣지는 못했는데 골절 같은 경우에도 심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MRI를 좀 권유를 해 드리는 편입니다. MRI에서 디스크 팽윤이 있다는데 여기가 지금 제 허리 통증의 원인인가요? 이것도 사실 의사의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MRI가 정말 엄청 좋은 진단 기계는 맞는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이상 소견도 다 똑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이런 증상과 그다음에 저희 의사들이 하는 진찰, 그리고 MRI 혹은 엑스레이, 뭐 CT 이런 검사 소견, 이거를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이 중에 과연 어디가 문제일까 이거를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신경 차단술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효과가 나올까요? 보통은 이제 주사하고 나서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전후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환자분의 상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일 주일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일 주일 안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주사는 효과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경 차단술 주사는 자주 맞아도 되나요? 이제 신경 차단술 주사가 오늘은 제가 3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주사액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 다른 게 현실이고, 해서 주사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1-2주 이상 간격은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는 간격이 이전에는 뭐 1 년, 6 개월, 3 개월 정도 되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2 개월, 뭐 3 주, 그다음에 1 주일도 점점 안 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다른 치료를 좀 병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사만 맞았다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을 꼭 해 봐야 될 게 '과연 그때 그 진단이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꼭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진단이 잘못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 가지를 꼭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풍선 신경 성형술의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풍선 신경 성형술을 하고 나서 이제 2-3 개월 있다가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 보면 '그때까지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유지가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의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통증이 없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아 있는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목적을 생각을 해 보면요. 풍선 신경 성형술은 우선 일반적인 통증을 좀 줄여 드리고, 그로써 이제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동 기능의 개선이라는 것은 걷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파행증이라는 증상 때문에 많이 걷지를 못하십니다. 진짜 못 걸으시는 분들은 한 50 미터, 100 미터 정도 걸으면은 주저앉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 증상을 좀 좋게 해 드리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을 하고 나서 이러한 파행증이 개선이 된다. 원래 5 분도 못 걸으셨던 분이 이제 20-30분 이상 걸으시고 막 1 시간까지 걸으시고 한다면은 그 이후로 이제 디스크가 더 흡수가 촉진이 되고, 그럼으로써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풍선 신경 성형술을 하면 뼈 사이의 공간이 늘어날까요? 이제 신경 성형술뿐만 아니고 주사를 맞으신 분들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아닙니다.
뼈 사이의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경성형술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뼈 사이의 공간 자체를 늘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그 사이에 있는 유착을 떼어내고 신경 주변에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경의 혈액순환이 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신경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유착들이 신경을 잡아 가두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신경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풍선신경 성형술 할 때 신경 손상 가능성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모든 시술에는 다 합병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꽤나 안전한 기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풍선의 압력이 너무 클 때 풍선은 스스로 터지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신경 손상까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몇 초 이상 풍선을 하면 안 된다. 어느 위치에서는 풍선을 키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지켜서 한다면 신경 손상 가능성은 이제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허리 수술을 하면 이 허리 통증이 다 해결이 될까요? 이거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허리 수술을 했다고 이게 언제까지 통증이 해결이 될지 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이 만능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 부위에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한 그 위아랫부분에 척추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척추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는 것도 많이 진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시술이 아니고 수술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허리 수술은 언제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다른 비수술적인 요법들이 안 될 때, 그 증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면은 허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제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중증 외상과 관련이 있을 때, 높은 데서 떨어졌다,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 고려를 해야 되고, 다리의 마비가 점점 심해진다. 혹은 이제 대소변 장애, 우리 대변 실금이나 이제 요실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음부 쪽에 감각이 좀 이상해진다. 이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감염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암 질환의 전이가 의심될 때는 수술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 이제 초진으로 등록을 하실 때 기존에 어떤 질환들이 있었는지를 저희는 꼭 여쭤보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암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암의 전이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력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리 통증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허리 통증은 진짜 흔한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허리 통증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질문 들어오신 내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한송이 님이 질문 주셨고 63세 여자분이시고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습니다. 신경 주사를 맞으셨고 현재 버티고 있으신 중인데요.
발목 통증이 심하시네요. 허리보다. 음. 이제 수술 전에 저희가 징검다리 치료라고 합니다. 주사로 호전을 못 보신 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풍선 시술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풍선 시술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MRI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허리보다는 이러한 밑에 부분, 고관절, 엉덩이, 발목 쪽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척추신경 나가는 그쪽으로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주사 시술보다는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무성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신경 차단술 했는데 오늘도 일상생활하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걸까요? 신경 차단술을 하신 분들 중에 증상이 정말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좁은 공간에다가 저희가 약물을 투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하루 이틀, 길게는 한 3-4일 정도까지는 아프신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된 수술 아니지 주사라면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는 이전 통증 정도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하신 병원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버템 님 질문 주셨고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고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운전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해도 괜찮은가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아마 일부 증상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서 그쪽 부위가 좋아진다 한들 그 이전만큼 아주 멀쩡했던 부분만큼 기능이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 보면은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요.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최소 한두 달이라도 좀 운전을 줄이시는 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음. 예. 이제 허리 세 군데 디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음. 허리 통증은 좋아지셨는데 저린 다리 때문에 빨리 걷기가 좀 어렵고 무릎 뒤가 아프다고 하시네요. 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이제 많이 아프던 통증은 좋아졌는데 저림감이나 남의 같은 거 그리고 시린 증상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저희 외래에서 쉽게 보이는 양상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주사를 해 보면은 통증 자체는 먼저 좋아집니다. 그런데 저림감이라든지 시린감 이런 거는 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사를 우선 반복해서 어 얼마나 어디까지 좋아지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고 만약 그래도 계속해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술 같은 거를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간결한 질문이네요. 목 디스크도 풍선 확장술을 하나요? 아닙니다. 목 디스크 쪽은 이제 허리랑은 다르게 그쪽은 척수로 허리는 사실 척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척수가 다 나눠진 가닥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풍선 확장술이 가능한데 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마이야히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이 심하시고 신경 성형수를 받으셨네요. 음, 이제 이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신경 성형수를 할 때는 그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위치가 잘 되었는지도 중요하고 심지어 그 끝나고 나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할 경우에는 그 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쪽 부위에 정확하게 시술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MRI를 한 번 더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성형술로 잘 되지 않았던 통증은 신경 차단술로 호전이 되는 경우는 많진 않습니다. 네, 조승현 님 질문 주셨고요. 목이 불편하신 분이네요. 음,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제가 이 물리치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자세나 이런 거는 그 물리치료사분들이 하시는 그런 유튜브를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그 서울대 교수님이시죠? 정성근 교수님. 예, 유튜브들 많이 참고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전 운동 같은 게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말 디스크가 맞는지를 우선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밑을 쳐다보는 자세보다는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운동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육 수축 떨림도 방사통의 일종일까요? 어, 일단 다른 설명 없이 딱 이렇게만 말씀을 주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육 수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계 질환이나 아니면은 다른 전해질 이상 이런 것 때문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순히 저 증상만 볼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통증이 같이 있는지 뭐 감각에 저하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파행증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근육 수축과 떨림은 방사통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 시간 50분 정도죠. 50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용이 허리 아프신 모든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